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지난 우리가 3주차 전까지 자율주행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는데, 오늘부터는 의료인공지능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뭐 보건행정학과부터 시작해서 뭐 굉장히 의료 쪽 관심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자, 어떻게 의료를 도와줄까에 대해서 의료인공지능을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이거는 저도 굉장히 반가운 게요. 제 본캐예요, 본캐. 그러니까 제가 의료 쪽을 원래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서 조금 더 최신 동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인공지능에는 어떠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16년 3월 어마어마한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날은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 속에 기록되는 날이 되었는데요. 3월 9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2016년?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일 때였을 것 같은데, 자, 이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시는 분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자, 2016년 3월 9일. 저는 뭐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알파고 원지찬 학생, 알파고 맞습니다. 알파고. 자, 2016년 3월 9일은요. 자, 이분은요. 우리나라 바둑을 대표하는 이세돌 구단이고요. 바둑 기사님이시죠, 프로. 그리고 이분은 자, 뭐 형상화한 거긴 합니다만 이분이 바로 알파고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파고, 왜? 알파고는 의료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알파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의료인공지능은 알파고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올 초에 뉴스데스크에서 앞으로 헬스케어 기술이 어떻게 발달할지에 대해서 뉴스를 보여준 게 있는데요. 이게 좀 이 인터넷이 좀 느려서요. 다칠 것 같은데요, 느낌이. 네, 다행히 안 다쳤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영상으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어떤 내용들이냐면 앞으로 헬스케어, 건강, 질병 이런 것들도요 미리 예측해서 관리한다 뭐 그런 뉴스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료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했는데, 자, 의료 인공지능 하면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그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 알파고가 등장하기 이전에 의료 인공지능은 자, 왓슨이라고 하는, 자, 우리 사실 이분은 최초에 닥터라는 수식이 들어갔습니다. 닥터는 우리나라 말로 의사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분은 닥터 왓슨이라고 하는 자, 의료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근데 사실 닥터 왓슨은 의료 인공지능 이전에 사실 왓슨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었어요. 프로그램이. 자, 그걸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AI나 컴퓨터가 인간을 능가하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AI가 인간을 능가하는 능력은 바로 정보 처리 능력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정보 처리라고 하는 것은 빠르게 검색하거나 답을 찾아주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2016년도에 발표된 의학 논문이요. 대략 120만 편 정도 됐다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나 전 세계 도서관에 가면 자, 의학 논문이 120만 편이나 있는 겁니다. 120만 건이나. 자, 그리고 이건 1년 사이에 120만 건의 생산이 되고요. 자, 논문이라고 하는 건 정말 가치 있는 지식을 집대성한 건데 이거를 누계했더니 2,600만 편이었다고 하네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러한 것들이 의료 논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서 어떠한 인간도 이 모든 논문을 검토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마 제가 하루에 한 편씩 읽어도 120만 편을 평생에 걸쳐서 못 읽을 거예요. 근데 이 120만 편은 1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자, 1년 동안에 이렇게 많이 생산이 되는데 우린 이걸 다 검토할 능력이 없죠. 자, 그러나 그분은 가능합니다. 그분은 바로 닥터 왓슨이었어요. 자, 닥터 왓슨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다면 닥터 왓슨 있기 전에 이 왓슨의 정체가 뭐냐?
그걸 오늘 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왓슨은요. 자, 제퍼디 쇼라고 하는 요 퀴즈 프로그램, 이게 제퍼디 쇼였습니다. 당시에. 제퍼디 쇼에 등장했던 자, 인공지능이었어요. 자, 이 인공지능은요. 알파고가 있기 전에 인간하고 인공지능이 대결했던 퀴즈 분야에서 대결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좀 덜 알려졌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요 이세돌 선생님이 조금 유명하다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요 알파고는 기억하시는데 자 왓슨의 제퍼지 쇼는 기억하시는 분이 잘 없습니다. 실제 당시에 퀴즈쇼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 누가 봐도 왓슨이라고 밑에 적혀 있고요. 자 누가 봐도 인공지능이 퀴즈쇼에 참여를 하고 있고 자, 좌측과 우측에 각각 사람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은 퀴즈를 잘 맞추는 켄이라는 분이었고요. 자, 이분은 브래드라는 사람이었고 자, 누가 봐도 왓슨이 지금 2,000달러 가장 높은 상금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지만 인간들도 열심히 잘 맞추고 있네요. 자, 이 왓슨, 이 퀴즈쇼에 나왔던 이 왓슨의 그러면 정체가 뭐냐? 다시 말해서 도대체 어떤 기술이 들어갔냐? 자, 여러분들 AI는 기술입니다. AI는 소프트웨어도 아니고요. 하드웨어도 아니죠. 다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탑재할 수 있는 그 기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AI 기술 무엇이 들어갔냐?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자연어 처리 기술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줄여서 NLP라고 합니다. N은 Natural, 자연어, Natural Language. 이걸 합쳐서 자연어라고 해요. 자, 그건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로 P는 Processing, 즉 자연어를 처리하는 기술이다. 줄여서 NLP라고 합니다. 자, 요 기술이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얘만 들어간 건 아니에요. 자, 이 자연어 처리 기술은 사람의 말을요, 사람하고 AI하고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만든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우리가 목소리와 랭귀지, 언어로 대화를 하지만 AI는 0과 1의 숫자 형태로 대화를 하죠. 자, 그러니까 누군가는 번역을 해줘야 돼요. 사람의 문법, 이 말하고요. 자, 이 0과 1로 처리하는 이진법으로 처리하는 AI와 어떻게 대화를 할 거냐에 대한 기술이 자연어 기술입니다. 뭐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인공지능 비서, 뭐 쉴이라든지요, 뭐 이런 거 누구,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런 기술들은 전부 다뭐 구글 안드로이드 이런 것들은 다 자연어 처리 기술이 기반에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왓슨은요. 자, 절충형 AI였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절충형은 자, 한글보다는 영어로 표현한 게 좀 더 와닿는데요. 하이브리드 AI였습니다. 자, 즉 왓슨은 하이브리드 AI였어요. 그럼 하이브리드 AI가 뭐냐? 자, 지금까지 AI는 한 개의 기능만 했잖아요. 자, 예를 들면 뭐 센서를 처리하는 시각적인 기술을 가진 AI, 뭐 소위 컴퓨터 비전 AI는 자, 영상을 분석하는 AI입니다. 자, 그렇게 뭐 영상을 분석하거나 뭐 또는 뭐 빠르게 불량품을 뭐 탐지하거나 선별하거나 그런 역할들 하나만 하는데 하이브리드는 여러 개의 기술이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기술이 들어갔냐면요. 우리가 앞서 자율중에서 보셨던 통계 확률형 AI 기억나시죠? 네, 우리가 뭐 커먼 필터 또는 우리가 은닉 마크로 모델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확률에 기반해서 내가 자동차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GPI를 통해서 받아서 빠르게 연산하는 이런 것들을 통계 확률형 AI라고 합니다. 즉 정답을 맞출 확률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인공신경망 그리고 빅데이터 탐색 기술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아주 놀라운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자, 그러면 제가 10분 정도만 자연어 처리가 뭔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미처 다 못한 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가장 핵심 기술은 결국은 자연어 처리가 될 텐데 이게 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자연어 처리가 뭔지 배워 가셔도 예, 이 수업에서 등록금 벌어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어 처리가 뭐냐? 자, NLP라고 하는 이 자연어 처리는요. 자, 결국은 인공지능이 사람의 말을 어떻게 이해할까에 대한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인공지능은 결국은 컴퓨터처럼
0과 1 뭐 이런 숫자 형태로 무언가를 연산, 처리하는데 계산하는데 도대체 사람의 말을 어떻게 기억하죠? 어떻게 이해하죠, 이거를? 자, 사람이 아닌데 귀가 달려 있는 게 아닌데. 자, 그 놀라운 최첨단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자연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럼 자연어가 뭐냐? 처음 들어보시죠? 자, 자연어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반대로 자연어의 반대는 기계어입니다. 자, 아까 제가 컴공 학생 있었는데 아까 누구죠? 아, 잠깐만 제가 위로 올리고 있어요. 오지은 님. 오지은 님은 컴공 학생인데 자, 오지은 님 기계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채팅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기계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자, 우리는 컴퓨터가 사용하는 걸 대표적으로 기계어라고 합니다. 0과 1의 이런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뭐 아마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도 뭐 이진법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기계어라는 말에 반대되는 말로 사람이 쓰는 말을 자연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말. 자, 그렇다면 자연어를 처리한다는 의미는요. 자, 사람이 쓰는 이 우리 일반적인 말을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게 0과 1의 형태로 바꿔준다라는 말에 더 가까울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과연 이 자연어 처리를 사람의 말을 자연어 처리를 하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 크게 보면 두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음성 인식 기술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즉 자연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되겠는데요. 하나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랭귀지, 언어죠. 자, 첫 번째 AI가 할 일은 이겁니다. 지금 수많은 각종 소리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주변 소리도 있고 소음도 있고요. 바람 지나가는 소리도 있고 이런 소리들 중에서 그 중에서 사람의 말소리를 예, 초이스해야 돼요. 사람의 말소리를 선택해야 돼요. 우린 사람의 말소리를 음성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아주 조용한 고요한 공간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자동차도 빵빵거리고 그쵸? 자, 이 음성이라는 거를 빠르게 판단해야 돼요. 이 기술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자연어 처리 기술은 언어, 랭귀지입니다. 자, 사람은요. 자, 사람이란 동물은 보면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쓰고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를 쓰고요. 뭐 중국 사람들은 중국어를 쓰고요. 각각 랭귀지가 다 다르죠. 자, 음성이라는 건 공통된 겁니다. 뭐 미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사람의 목소리는 음성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 세만틱, 의미 부분은 언어, 랭귀지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즉 종합하자면 자연어 처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에는 두 가지 기술이 들어가고요. 자, AI는 빠르게 여러 가지 소음 중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탐지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탐지한 목소리에서 언어의 문법과 의미 그리고 구조를 빠르게 파악해서 네, 거기에 맞는 뜻까지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인공지능 여러분들 그 뭐죠? 그 비서 안드로이드나 구글 시리한테 명령할 때 시리야 오늘 날씨 어때라고 얘기하면 오늘 날씨에 대해서 시리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그냥 걔가 따라한다면 오늘 날씨 어때? 이 말을 그대로 그냥 따라하겠죠. 오늘 날씨 어때? 자, 오늘 날씨가 어떠냐는 거에 대한 질문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랭귀지에서 담당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음성, 목소리 인식해서 자, 이것을 빠르게 여기서 자연어 처리는 네, 사람의 목소리를 인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미도 인식해야 돼서 결과를 검색해서 우리가 텍스트나 이미지나 또는 방금처럼 사람의 목소리로 출력을 해주는 이런 과정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위에 지금 적혀 있어요. 사람이 음성인식 제품의 말을 하면요. 자, 대표적인 인공지능 비서죠. 음성 입력을 인식하고요. 자연어를 처리하고요. 인식 결과를 검색하고 이것을 출력하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자연어 처리라고 합니다. 결국 핵심은 자, 음성으로 입력하고 한 것을 인식해서 그대로 텍스트로 옮기는 요건 이제 STT 기술이라고 해서 뒤에서 제가 설명을 또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뭐 쉽습니다. 스피치 투 텍스트라는
문장의 약어입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요. 이걸 분석해서 이해까지 해야 됩니다. 이해해서 자, 거기에 대한 답을 출력해야 되죠. 상당히 고급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나중에 뭐 컴퓨터 공학 쪽 요즘 4차 산업 유행하니까 이쪽으로 내가 뭐 직업을 좀 얻고 싶다 했을 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가장 유리한 분야는 한국어를 쓰는 이 문화권에서는 한국어와 관련된 NLP 처리 이 기술을 익히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에 대한 자연어 처리는 구글이나 아니면 미국의 IBM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영어권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어에 대한 인공지능 비서는 한국 사람들이 해야 되고요. 중국인에 대한 인공지능 비서는 중국 사람이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여기 카카오나 네이버는 한국 사람, 한국어에 대한 NLP 처리 연구들을 계속하는 그런 대표적 여러분들 갖고 싶어하는 그런 기관이죠. 자, 요것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간 마무리 짓고 네, 다음 시간에 또 여기서부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연어 처리, 즉 사람의 말을 AI가 인식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도대체 사람은 어떻게 청각을 처리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를 타고 소리는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음파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물결 모양의 음파를 통해서 자, 공기를 통해서 진동하면서 자극이 들어옵니다. 자, 귀의 이 부분을 웨이도라고 합니다. 자, 바깥귀라고 하죠. 자, 바깥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깔때기 모양처럼 돼 있어서요. 트위스트 이렇게 굴곡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이렇게 모아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좀 혐오스럽지만 바깥귀가 잘려 있거나 바깥귀가 없다면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다만 자, 이 단계를 우리가 지금 소리를 모아준다라고 하는데요. 한 5dB 정도 소리를 모아줍니다. 자, dB는 우리가 소리의 크기인데요. 약간 소리를 키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소리 잘 듣고 싶으면 깔때기 모양으로 손을 만들어서 들으면 좀 더 잘 들리죠. 자, 그런 역할이죠. 자, 소리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지음이 돼요. 자, 진동하면서 들어오면서 자, 여기를 고막이라고 합니다. 가끔씩 우리가 뭐 큰 소리 들으면 고막이 나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나가는 건 아니고 고막이 찢어지는 거예요. 얘는 아주 얇은 셀로판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리가 들어와서 이 셀로판지를 톡톡 흔들어 주면서 이 셀로판지가 진동하게 돼 있어요. 진동을 하면 결국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의 음파의 물결을 이 셀로판지가 그대로 흡수하면서 고막이라고 하는 이 셀로판지가 아주 얇은 종이가 막이 그 진동을 그대로 진동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자, 이때 인체의 가장 작은 세 개의 뼈 이거를 우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소골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약간 좀 보고내려 쪽을 떠나 있다 보니까 가끔씩 까먹어요. 이소골이라고 합니다. 이소골은 하나의 기관이 아니고 추골, 침골, 등골이라고 하는 요 세 개의 뼈를 얘기해요. 자, 요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실 텐데 제가 조금 확대를 해드리면 자, 요 뼈를 얘기해요. 여기 있는 세 가지 뼈. 요 세 가지 뼈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끝에 있는 요 뼈를 등골이라고 합니다. 이 등골은요, 한 가지 재미난 건 인체에서 가장 작은 뼈예요. 인체의 가장 작은 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속담에 등골 빼먹는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때 쓰는 등골이 이 귀에 있는 이소골의 가장 작은 요 뼈를 얘기합니다. 자, 이 뼈를 흔들어 주죠. 어떻게 흔들냐면 모스부호처럼 흔듭니다. 자, 영화 그 기생충 보신 분들 모스부호 잘 아실 텐데 이 셀로판지를 흔들게 되면 이 뼈들이 각각 같이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독수리 타법처럼 이렇게 독수리 타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집게 손가락 하나가 이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요 기관을 흔들게 됩니다. 툭툭 쳐주죠. 모스부호처럼. 자, 그러면 이거 외우시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냥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달팽이관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달팽이관인데 소리를 해석하는 기관인데 여기에 하나는 액체예요. 대부분 들어가 있는 건 액체인데 왜 액체가 들어가 있냐면 이 달팽이관을 이렇게 모스부호처럼 손가락이 톡톡 쳐주면 달팽이관이 전체가 흔들리면서 안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도 같이 흔들려요. 생각해 보시면 물이라고 하는 거는 파동을 가장 잘 표현하는
하나의 물질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털이 있습니다. 그 털을 우리는 유모세포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털들이 물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물이 흔들리면 안에 해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해초도 같이 흔들리겠죠. 그 이 해초가 무슨 역할을 하냐? 얘가 전기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전기 신호가 자, 청신경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안 보이고요. 쭉 들어가서 뇌의 측두엽으로 이어져서 네, 소리 신호를 보내게 되고 뇌에서는 청각피지라는 게 있어서 옆에 뇌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청신경에서 들어온 이 소리를 해석하게 됩니다. 비로소 소리를 인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달팽이관은요. 자, 이거는 뭐 시험 문제 내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절대로 어렵게 와, 무슨 뭐 인공지능 수업 들어왔는데 도대체 무슨 짓이냐? 예, 무슨 나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당연히 교양인데 이렇게까지 하진 않습니다.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또 자, 그래서 여기 이 달팽이관을요. 이렇게 좀 해부해 보면 재미난 게 자, 요 달팽이관을 해부해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두 바퀴 반 꼬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영어로 어펙스는 꼭대기라는 의미고요. 그다음 베이스는 시작되는 부위라는 건데 자, 시작되는 부위가 이렇게 좀 관이 넓어요. 그리고 그 달팽이관의 꼭지 부분, 꼭대기 부분, 피라미드 꼭지 부분은 관이 좀 좁습니다. 자, 관이 좁다는 거는 공명 주파수가 낮다는 거고요. 관이 넓다라는 거는 네, 공명 주파수가 높다라는 겁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뭐 트럼펫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트럼펫은 입구 쪽이 크고 안쪽이 얇죠. 그래서 우리는 트럼펫을 불면 소리가 빵 하고 크게 나는 거는 입구 쪽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구 쪽에 고주파수 소리를 담당하고요. 즉 소리의 높낮이를 얘기한다면 높은 음은 요 달팽이관 입구 쪽이 담당하고 달팽이관의 꼭지 부분은 꼭대기 부분은 예, 낮은 소리를 담당합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드렸냐면 여러분들한테 이걸 외우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그냥 교양이니까 사람은 이렇게 복잡한 청각 처리 과정을 가지는구나.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 속의 음파를 도대체 어떻게 달팽이관에서 결국 뇌까지 전달하는가. 자, 이 말씀을 그냥 드린 겁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AI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와 같은 귀나 이런 청신경이나 이런 달팽이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자연어 처리를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